안녕하세요, 드로앤드류입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인류의 미래를 앞당긴 혁신가? 파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논란의 인물? 제가 한 달 전에 니킬 카마트라는 인도의 억만장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한 팟캐스트를 보게 됐는데 이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리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조회수가 9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이슈가 됐는데요. 특히 국내 언론들에서도 일론의 발언들이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이 중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언급을 좀 정리해보자면 미래에는 일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션이 온다. 로봇의 생산성이 화폐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돼서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지금의 화폐는 없어진다. AI와 로봇이 사람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빠르게 생산하면서 지금의 화폐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가 된대요. AI와 로봇을 움직일 때 에너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화폐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진짜 그런 날이 올까 싶지만 제가 이 2시간짜리 팟캐스트를 천천히 듣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전부터 스스로 만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팟캐스트에서 일론이 여러 책과 영화 컨텐츠들을 언급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것들을 좀 정리해보면서 이 컨텐츠들이 어떻게 지금의 일론 머스크의 철학과 가치관을 만들게 되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언급된 책이 더글라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이거든요. 엄청 두껍고 긴 내용이에요. 우선 이 책이 언급된 배경을 설명하자면 먼저 인터뷰어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가 됐잖아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So you're really trying to bring the world together into a collective consciousness. 가능한 인류가 하나의 집단의식에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의식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집단의식을 모으는 게 왜 중요하냐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일론이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 끝은 어디일까? 우리가 아직 묻는 법조차 모르는 질문들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언급하는데요. 그때 인터뷰어가 What do you do? 이러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딥덧이라고 해서 전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슈퍼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이 컴퓨터에게 The ultimate answer to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삶,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말하면서 무려 750만 년 동안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내놓은 답이 42였어요. 그러니까 750만 년을 기다린 사람들은 이 황당한 대답에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컴퓨터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궁극적인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답을 이해하려면 질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국 42가 나오게 된 궁극적인 질문을 찾기 위해 딥덧보다 더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컴퓨터가 바로 지구라는 설정이죠. 이 이야기를 한 뒤로 일론 머스크는 한 명의 인간은 30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서 살아간다고 말해요. 인간의 뇌에도 수조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뇌에서 수조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에서 한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인류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우주의 본질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게 인터뷰어의 다음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오늘날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일론이 미래에 태양광 기반의 AI 위성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된다면 스페이스X, 테슬라, XAI가 점점 더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론이 만들어낸 여러 개의 회사,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은 각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각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적성이냐? 인류가 힘을 합쳐서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언급된 책은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인데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일론 머스크의 철학적 질문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언 뱅크스의 컬처스 시리즈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인류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때 일론이 말한 게 20년 안에 미래에는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면서 아예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일은 취미처럼 될 것이다.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지 않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enough is not enough. 충분함으론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축적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일론이 Money is an information system for labor location. 돈은 노동 배당을 위한 정보 시스템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때때로 돈이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배분할 노동이 없다면 돈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인도에 있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배분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냥을 하고 스스로 집을 지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미래에는 노동력 배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컬처 시리즈를 언급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초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과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그리는 미래 사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동 해방. 모든 힘든 일과 생산은 로봇과 AI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과 법이 없어져요. 물자가 무한해지니까 화폐가 필요 없어지고 그걸 억압하는 정부나 법률도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신체 개조의 자유화.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약물 없이 몸속 화학물질을 조절해서 완벽한 신체적 자유를 누립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선택사항이 되죠. 되게 신기하죠. 이 소설이 1987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재된 책인데 일론도 이 소설이 상상한 미래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부라는 건 저장할 수 없다. 지금은 숫자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지만 AI와 로봇이 칩과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채굴하는 그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지금의 화폐 시스템과 단절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미래에는 AI와 로봇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진정한 의미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현재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길인 건가? 라고 물어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지금의 그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그 흐름을 또다시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일론의 대답은 더 날카롭습니다. 미래에서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AI 로봇 공학이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이다 라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관세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언급된 건 영화였어요. 워쇼스키 자매의 매트릭스. 그 당시에는 형제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기계가 뇌에 주입한 시뮬레이션이라면 이라는 가설이 이 영화가 말하는 건데요. 영화 내에서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파란 약을 먹으면 진실은 모른 채 평범하고 안락한 가상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거짓된 현실에서 깨어나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인터뷰어의 질문으로 언급이 됐어요. If you were to be a character from the Matrix, who would you be? 만약 매트릭스에 나오는 인물이 된다면 누가 되고 싶냐? 그러자 일론은 본인은 가끔 자신이 매트릭스 속에 나오는 어너멀리 같다고 이야기해요. 어너멀리는 변칙, 이례적인 것을 뜻하는데 매트릭스를 설계한 프로그램 아키텍트가 네오에게 어너멀리라고 불러요. 그 어너멀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네오이고, 기계 입장에서는 네오가 제거해야 될 버그이자 시스템 통제를 벗어난 변칙적인 존재인 거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를 네오라고 말하지 않은 게 마치 자신을 더 원,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은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너는 매트릭스가 존재하냐고 믿냐? 라고 묻자 확률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대답해요.
저는 진짜 여기 이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 좀 미친 것 같거든요. 여러 의미에서.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게임의 발전을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벽돌 부시기 같은 아주 단순한 게임에서 지금은 50년 만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플레이하고 실사 같은 실시간 게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계속 발전되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게임들이 수없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 아닐 확률은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전에 이미 이런 문명이 발달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같은 게임을 만들었을 확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여러 갭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인터뷰어가 그럼 너를 니오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흥미롭지 않은 건 중단을 한대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하는 그 시뮬레이션은 이미 데이터가 넘치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고 그거를 중단하는 거죠. 반면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 자동차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은 계속 돌리는 거죠. 데이터를 쌓아야 되니까. 결국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제3자의 관점으로 볼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 오차들이 있는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일론은 미래의 AI에게 꼭 필요한 3가지로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서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언급해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외계 문명이 인류의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심어둔 장치가 모노리스라는 게 있어요. 석판같이 생긴 건데, 이 영화의 시작이 원시민이 이 모리노스랑 접촉을 하게 되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돼요. 그 뒤로 인류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나중에 로켓을 타고 달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달의 뒷면에서 또 다른 모노리스를 발견해요. 그 모노리스가 목성으로 신호를 쏘게 되는데, 그 신호를 따라서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 호를 타고 선장이랑 승무원들이 목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임무를 하는 도중에 인공지능이 인간이 임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승무원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가 정보를 왜곡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 그리고 승무원들에게 임무의 진짜 목적을 숨겨라 라는 인간의 모순된 명령 사이에서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론은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진실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고 선전하는 인터넷 같은 곳에서 AI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된다면 AI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학습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AI가 진실, 아름다움, 호기심, 이 3가지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멋진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일론 머스크는 하드코어 히스토리, 어드벤처러스, 더 익스플로어 같은 팟캐스트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과학, 공학만큼 인류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기 언급된 책들이나 영화를 찾아보면서 특히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책 리뷰에서 일론 머스크를 또라이로 만든 바로 그 책이라는 리뷰를 보게 됐어요. 저에게도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는 조금 괴짜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기업가가 정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에 막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또 그의 말들이 주가나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걸 좀 스스로 즐기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팟캐스트를 보고 어쩌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여러 SF 소설들을 읽고 영감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실제로 실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대중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설과 영화들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저 같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는 68년도에 개봉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상상한 미래의 모습 중에 실제로 지금 현실이 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상상한 것들이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시뮬레이션이라면 그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2시간짜리 팟캐스트를 보게 되면 영성이나 아니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듣는 내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머리가 좀 뜨거워지는,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팟캐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영상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 그리고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